최근에 저에게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 집값 오르기 전에 집 사줘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신혼부부입니다. 세무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제가 이제 강연을 곧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선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부동산, 특히나 주택이죠. 주택 관련 세금 정책 어떻게 예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 상황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짤 건지, 무주택자면 어떻게, 1주택자면 어떻게, 2주택자면 어떻게, 3주택자면 어떻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강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언제냐? 6월 14일 날 토요일 날 합니다. 1시부터 4시까지고 현장 유료 강의가 원칙이고 온라인도 받아요. 근데 온라인은 질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이 드립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부동산 세금, 대선 이후에 상속증여세, 그 다음에 결국 세금이란 것은 대부분 90% 이상이 5분 이내 답변이 돼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해. 근데 저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제가 매일 댓글을 보고 있거나 그것에 답변을 드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료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를 지금 수요일까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전까지 강의 접수를 해주셔야 강의 때 최대한 내 질문이 선순위가 돼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려요. 지금 최대한 답변 많이 받으려고 1시간 반 예정하고 있는데 인원수랑 질문에 따라서 좀 내용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결혼정보회사 유명한 데죠. 듀오에서 신혼부부 결혼 비용 평균 3억 6천. 너무 오른 거 아닙니까?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3억 6천만 원이 없으면 결혼도 못 한다. 사실 일반적인 이제 직장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나 지금 신혼부부이신 분들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이신 분들 사실 이 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하죠. 결국 핵심은 신혼집입니다. 신혼집. 신혼집이 3억 4백만 원이요. 3억 4백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너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30대 신혼부부, 20대 신혼부부 자금 소명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 많이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처음으로 집을 사보기 때문에 어떻게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를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건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잘합니다. 제가 강의 가게 되면은 우리 자녀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주택 사줘야 되는데 세무사님이 말한 대로 자금 출처 소명조사가 올 것 같다, 불안하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근데 자녀분들이 오히려 몰라요.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한테 그런 조사 안 나와요 엄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오히려 지금 영상 보시는 제 주 시청자인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2030 세대들 재테크하는 곳에서도 초대받아가지고 거의 무료 강의 이래 가서 하는 때가 있는데 그 친구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거 찾아보면 이런 기사가 넘쳐납니다. 자, 근데 이것들을 제가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케이스 때 많이 걸리는지 대표적으로 5개 뽑아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날라와요. 제가 이런 걸 뭐라고 말해요? 강의 갈 때마다 항상 초대장이라고 해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온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초대 요청한 적이 없어. 근데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송파구에서 왔어요. 제가 최근에 케이스 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예시를 너무 찾는 건 쉬워요. 이거 자금 출처 딱 쳤더니 예시가 제가 이제 케이스 진행했던 것들 이런 문서가 몇십 개가 나오더라고요. 자, 거기서 이제 송파구 거 하나 봤습니다. 제가 송파구에 사무실 있기 때문에 거래 신고 관련 자료 제출 언제까지 여기로 제출해 주세요. 비대면 조사 하겠다. 코로나로 당시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에는 사실 방문해서 내 방에서 합니다.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때리겠다. 그리고 일선 세무서에 자료를 파생시켜서 증여세 조사까지 가겠다라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 이거 많이 발생하는데 매수 후에 전세 주기예요. 뭐냐? 바로 볼게요. 25년 4월 2일 날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조사 이거 계속한다. 편법 증여 신거래 계속한다. 자, 그 중에서 사례 1번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한다 이거죠. 아버지가 본인의 아파트를 15억 원에 팔아요. 누구에게 팔아요? 딸하고 사위. 누구겠어요?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에서 딸하고 사위한테 5대5로 지분 주는 거예요. 왜냐? 얘들 자금 없거든. 그거예요. 그래서 각각 7.5억씩 마련해라. 근데 팔고 나서 아버지가 바로 거기에 전세 11억 원으로 살겠다라는 매수 후 본인이 실거주하는 의무 형태로 짠 거예요. 그러면 자금이 얼마만 있으면 돼요? 15억 원에서 11억 원 빼면 4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4억이니까 각각 비율이 사례에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 5대 5겠죠. 그러면은 2억씩 마련해라. 그러면 이 정도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요즘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봤을 때 우리가 보증금 과다한 것 같아. 그래서 국세청에 통보할 거야. 이거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이거에 대해서 증여 의심이 있다 그러면 증여세 추징해 이거죠. 4억 준 것도 4억에 대한 자금이 제대로 있는 거 맞아? 라고 확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수관계인 간에 이렇게 거래 후 전세계약 체결하는 거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진짜 빌린 것 맞아? 제가 뭔 얘기한지 바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것도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5월 달에 있었던 케이스인데 이 아파트를 23억 8천만 원에 30대인 자녀가 매수를 합니다. 자, 쉽지 않은 금액이죠. 이 금액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자금 조달 증빙 소명 자료 미제출한 거예요. 왜냐? 계속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이 아들이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장담한데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 응하지 않을수록 내 죄질은 커집니다. 여기서 죄질이라는 게 무조건 형법적 죄질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의심을 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 팠더니 엄마가 13억을 준 거예요. 우선 줬다라고 전 표현을 했어요. 빌려줬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과연 정말 빌린 게 맞을까?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이거 빌린 거 아니면 어떻게 해라? 증여세 추징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13억 원이 만약 증여라고 오해받으면 증여세가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거의 4억 원대예요. 4억 원대. 근데 그 증여세 누가 내요? 4억에서 5억 원? 수중자의 자녀가 내야 돼요. 그 돈이 있느냐?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 이 정도의 금액까지 차입을 했는데 그 금액이 있을 것인가? 제가 이 예시를 왜 갖고 왔냐? 제가 봤을 때 이게 결혼 관련해서 하지 않았을까? 대부분 35세 내외면 이 부모님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자녀 결혼 좀 해라라고 해서 이런 아파트 마련해 주려고 자금 빌려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로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가액도 한 번씩 명심하십시오. 23억 8천, 한 15억 건에 대해서도 결국은 조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대출금을 몰래 갚아주는 거예요. 자, 자녀가 그러면은 결국은 의심을 사는구나. 자녀의 취득자금 소명할 때 결국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되구나. 예를 들어서 뭐 12 가액이면 대출받고 빌려서 뭐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짜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이나. 그 다음에 그 대출을 몰래 갚아주면 안 걸리지 않을까? 라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 대출금 상황도 누가 했는지 추후에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꼭 드려요. 전부 다야 이다음부터 말씀드릴 게 몰래 시리즈입니다. 네 번째, 전세금을 몰래 갚아주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전세금은 우선 높게 설정해서 갭 투자 들어갑니다. 뭐 10억짜리인데 6억 원의 전세금이 껴있고 4억 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득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세금을 6억에서 반전세로 바꿔요. 자녀가 3억에 뭐 150으로 바꾼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3억 원의 비는 금액 있잖아요. 그걸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고 자녀는 이 150만 원의 소득을 월세를 가져가게 호흡을 좀 늦춰가지고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추후에 이런 채무에 대해서 누가 상환했는지 채무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이렇게 11억 원의 보증금 해서 국세청 통보돼서 이거에 대해서 넘어갔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미래에 이 11억 원을 진짜로 나갈 때 보증금을 받았느냐 자녀로부터 그 부분을 매년 체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오늘 완전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채무 부분을 승계를 한 것을 계속 갚았는지를 찾아본다라는 거죠. 이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출을 몰래 빼돌린 것 아니냐. 이거는 부모님이 준 것도 있지만 자녀가 본인이 매출이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자수성가한 거예요. 근데 그 매출에 대한 소득을 누락을 한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과소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탄로한 소득으로 지가 급등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 일가를 잡아냈다. 이런 거죠. 말 그대로 대표이사가 돈 빼돌려가지고 매출 누락하고 그런 것들로 이 호화 생활하고 개발지역 토지 사고 이런 것들을 잡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취득한 부동산, 특히나 신혼부부는 지금 결혼을 했는데 사회생활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결국은 그 취득자금 소명을 못할 때가 많다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여가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좀 활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냐? 자, 혼인했어요. 그러면 전후 2년이에요.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의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하고. 자, 아이를 낳고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 그것은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1억 원을 공제해 줄게. 이거와 플러스 10년간 우리 얼마 받을 수 있죠? 5천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이 5천만 원 증여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죠. 자, 그럼 신랑 1억 5천, 신부 1억 5천 합쳐서 얼마? 3억 원입니다. 사실 3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자, 이 상태에서 장인어른 장모님 쪽으로부터 또 1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부모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또 1천만 원 받고, 이 사위 며느리가 각각 돈을 받으면 또 1천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최대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만들고 나머지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취득을 해라. 그런데도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심상치 않아서 조사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사지 마라, 제발. 무리해서 샀다가 조사받아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증여세 몇 억 단위 맞으면, 왜냐? 신혼부부 이분들은 지금 세금을 1,000만 원 이상 내본 적이 거의 없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증여세 한 번 때려 맞으면 아까 보셨잖아요. 몇 억 단위로 땡딱딱 때려 맞는데 그 돈 누가 냅니까? 그 돈 자녀가 내는 거예요. 자녀가 돈 낼 게 없으면 누가 줘야 돼요? 부모님이 줘야죠. 그거 준 거, 세금 대신 내준 것도 증여예요. 그럼 증여를 얹고 계속 증여세는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발 좀 챙기셔가지고 제발 조사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유료 강의 때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최대한 디테일하게 해드릴 테니까 본인 질문 있으시면 한번 올려보고 유료 강의 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